우리가 봤던 1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지금까지 저희 방송에 흥미 없으셨던 분들도 오늘 방송은 다르실 겁니다.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방송은 다를 거예요. 저희가 이런 드라마는 또 처음이잖아요. 2부가 남겨져 있고, 그러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썰을 푸는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 예언 방송이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독자님들을 상상의 나라로 안내할 이야기꾼 단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채널의 체계에 약간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그 변화가 뭐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본 결과,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산이님은 제가 한 거를 약간 다시 되짚어주는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많아서 좋다.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이님은 이야기꾼보다는 우리 김독자님들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이제 앉아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변을 해서 이야기꾼인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이제 되묻기도 하고, 뭐 자기 생각도 밝히고, 말 그대로 김독자님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네요. 또 이렇게 대표를 하고 또 하니까 굉장히 부담되네요. 아니에요. 뭐 이야기꾼 입장이 부담되지 뭐. 김독자님이야 뭐. 아니, 잘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뭐 스타트를 좀 잘 끊어주시면은 이 스타트에 힘이 와가지고 줄줄이 댓글 다른 김독자님들도 달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금의 변화가 있다, 요런 공지사항을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김독자님들 상상의 나라로 안내할 이야기꾼 단토입니다. 이게 저희 채널의 모토, 그리고 제 소개의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소개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유명 채널 보면 이런 시그니처 인사법 하나는 꼭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좀 드러내고 시간도 절약하고 체력도 좀 비축하고 여러분들의 피로도도 좀 덜어드리고자 우리 채널의 볼륨을 확실히 좀 줄여야겠다. 쓸데없는 말을 좀 드러내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이런 코너들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쉬는 동안에. 그래서 난 결론이 뭐냐, 개인적으로 저희가 상의를 해봤을 때 이 뒤에 있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뭔가 가면 텐션이 좀 처진다. 여러 가지로 조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서 이 산님이 뽑은 베스트 3 혹은 베스트 5 이런 장면들을 좀 정리를 들어갔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 장면도 이 질문이랑 합쳤어요. 쉽게 말해서. 굳이 베스트 장면을 뽑을 필요가 있나? 그것보다는 이 질문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시각자료로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게 오늘부터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효율성을 땡긴 그런 콘텐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네요. 그쵸? 본격적으로
오늘 작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계속 뒤에 떠 있는데 오늘의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보시는 대로 드라마 환혼. 저 환원. TVN에서 아주 4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쵸. 대작 중에 대작으로 만든 판타지 SF 무협 드라마 그런 작품인데 생각외로 이 작품이 조금 결말이 아쉽다 이런 부분에 평가들이 많아요. 이거 은근히 욕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걸 이따구로 만들었냐고. 그래서 되게 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다 좋은데 초반에 꽁냥꽁냥하고 유치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 다 좋다. 어차피 판타지 무협물 아니냐? 그런데 왜 결말이 이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 방송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 띵작 중에 띵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작품만 보는 게 아니고 2기가 나와요, 원래. 같이 보면은 정말 띵작입니다, 이거는. 네, 2기를 생각하면은 엄청난 띵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단투님은 저희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 우리 단토래, 우리 산이님도 1부만 보고는 평가가 어땠냐면은 뭐 이래? 그냥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생각보다 그냥 그렇다. 그죠? 그냥 딱 볼 때는 진짜 그거예요. 딱 생각보다 좀 별거 없다. 별거 없다. 약간 싱겁다. 저는 그리고 2부가 있는지 몰랐어. 솔직히 1부만 딱 보고서 진짜 딱 보는데 2부 얘기 좀 이제 저희가 할 건 나중에 그 얘기 들어보면은 1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나온 게 없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저희가 아주 낱낱이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 방송에 흥미 없으셨던 분들도 오늘 방송은 다르실 겁니다.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방송은 다를 거예요. 저희가 이런 드라마는 또 처음이잖아요. 2부가 남겨져 있고 그러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썰을 푸는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 예언 방송이 될 겁니다. 2부를 아주 낱낱이 풀어볼 예정이에요. 이렇게 낱낱이 리뷰하는 채널도 사실 없을 겁니다. 지금 공개된 많은 리뷰들하고 그 차원을, 그 궤를 달리할 테니까 이건 장담하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재미있으실 겁니다. 1부 얘기는 별게 없어서 1부 얘기는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럼 뭘 할 거냐? 시즌2 파트 2라고 하죠. 그 파트 2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파트 2에 풀어나갈 얘기에 대한 1부에 남겨진 떡밥들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저의 예상들 즉 오늘은 파트 2 특집이 되겠습니다. 예. 기존의 리뷰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 하죠. 달리. 그래서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특집이. 이 작품 우선은 20부작 드라마. 그쵸. 원래 신입부작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20부작으로 갔더라고요. 뭐 파트 2까지 하면은 거의 30부작 드라마. 예. 이 미니 시리즈가 아니고 중짜리 드라마죠. 예. 소짜리 드라마가 아니고 중짜리 드라마.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24부작 이후부터는
이 대하 드라마라고는 안 그러고 그걸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 드라마 분류에 들어가는 분량의 드라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평가에서 조금 이 작품이 약간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신무협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아, 그치, 첫 번째죠. 이런 드라마는 거의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협풍의 드라마도 있었고, 그치. 뭔가 판타지풍의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 판타지풍의 드라마도. 그런데 우리나라 신무협 소설을 각색해서 만든 듯한 느낌의 작품은 지금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쵸. 뭔가 칼싸움이 막 들어가고 무협 같은 느낌의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있었거든요. 무사 백동수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런 류의 드라마들은 약간 정통 무협 쪽에 가깝달까? 그러니까 내공도 없고 그쵸. 기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검술로만. 그쵸. 네. 말 그대로 무술 대 무술로 싸우는 그런 느낌의 작품들만 있었고 뭐 판타지 같은 경우도 뭐 홍천기도 있고 옛날에 태왕사신이나 그쵸. 그런 류의 작품들이 있긴 있었지만 동양풍의 판타지들이 그렇다고 그런 거를 무협물이라고 보기엔 조금 괴가 좀 다른 역사물이라고 봐야죠. 작품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내궁도 쓰고 뭐가 뭘 쓰고 막 신력도 쓰고 여러 가지 막 사술 같은 것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약간 무협 같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명칭이 내공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지만 그거를 대체해서 술력이라고 나오잖아요. 숙이라고. 숙이라고 나오잖아요. 술력이란다. 신력이랑 제가 합쳤어요. 숙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내공의 역할을 대신하고 일종의 뭔가 술법사 그런 영력을 쓰는 사람들은 신력으로 해서 대체가 돼가지고 확실히 뭔가 이 신무협풍의 이 정통 무협 내공 쓰고 막 그런 느낌의 작품의 클리셰가 많이 듬뿍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영화 보시면 이제 검에다가 이제 숙이 불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게 이제 신무협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막 장풍도 쓰고 말 그대로 건기도 쓰고 막 그러니까. 내공을 수련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장풍을 쓴다든가 검기를 쓴다든가 이런 기술을 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협 쪽에서의 어떤 클리셰, 정통 그런 거를 밟아나가는 건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류의 궤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 그렇죠. 그런 느낌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첫 신무협 판타지 드라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되게 무협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무협지의 클리셰를 많이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무협 드라마 그리고 무협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워낙에 이 무협 작품을 좋아해가지고 덕후입니다 아주. 무협 소설 덕후거든요. 지금까지 편수로만 이 책 권수가 아니라 묵향, 비례도 이런 신무협 작품도 있잖아요. 알려진 이런 걸로만 한 100편은 넘게 읽은 것 같거든요. 무협 작품만 따져서 그런 무협 덕후인 저에게 이번 드라마 이거 보는데 심장이 뛰더라고 1회부터. 그래서 재밌게 봤고 스토리가 별로라면은 저도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을 텐데 왜냐면은 무협 마니아 입장이잖아요. 무협 마니아 입장에서 드라마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별로야. 그러면은 그 실망감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 작품 말씀드렸듯이 1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2부가 진짜거든요. 그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더 풀기로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이 진짜 잘된 편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반영되는 스타일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배경은 뭐 익숙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뭐 동양풍 판타지는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기술 쓰는 거나 그래픽 액션 같은 거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도 익숙할 수 있는데
이런 기를 다루는 거나 조금 살짝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울 수 있거든요. 낯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도 시청률이 잘 나왔다. 저는 결국엔 그 이유가 이 배우들의 연기랑 어찌됐든 스토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셔서 그렇지. 워낙에 그런 기억이 커서 후반에 무더기 캐릭터가 다 망쳐놨다. 그러니까 무더기 캐릭터를 잘못 사용한 작가가 망쳐놨다. 이 드라마를. 이런 평가가 워낙에 커가지고 지금 그간 쌓아왔던 스토리도 지금 와장창 다 무너진 느낌인데 그게 무너진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무려 9.3%를 종영을 했어요. 이 정도 시청률이면은 상당히 선방한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평가 중에 저평가가 많더라고. 특히 중국 쪽에서 중국 무협 드라마의 표절이다. 이런 모함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초반에 한 4화, 5화까지는 시청률이 아예 정점을 딱 찍었다가 그 이후에 이런 표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동조를 하면서 평점대가 거의 뭐 1.2점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부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모함을 딛고 중국 작품의 표절이다 이런 모함을 딛고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개성과 한류 작품 특유의 흥미있는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은 웰메이드 드라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긴 해요. 19화 그리고 20화 중반까지만 해도 재미있다, 재미있는 판타지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류가 많았거든요. 근데 중반 이후에 그 깽판을 보고 뭔 드라마가 이래, 결말이 뭐 이래, 이렇게 이제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가 된, 어떻게 보면 그거랑도 좀 비슷하죠. 제2의 25, 21 그죠? 네, 그런 느낌. 그것도 이제 너무 웰메이드로 잘 만든 드라마라는 평이 가득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엎어진 드라마. 결말 때 다 된 밥에 진무 뿌리기 뭐 이런 오명을 얻으면서 대부분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남긴 뭔가 2% 아쉬운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이 오늘의 작품 환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차치하고서라도 전반적으로 무척 재미있게 만든 한국형 판타지 무협 드라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혹평을 들은 결말도 일부러 그렇게 유도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프닝 평은 마치도록 하죠. 현재까지 공개된 파트 1은 사실 떡밥만 뿌려놓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에필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에필로그가 아니고 프롤로그. 그러니까 즉 이 작품은 20화짜리 프롤로그라는 소리죠. 대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혹은 여기서 조금 센스있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20화 내내 파트 1에서는 딱히 뭔가 한 게 없네?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밝혀진 게 없잖아요. 떡밥은 내냈지 밝혀진 게 없어서.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너무 충격적인 결말, 그 부분에만 이게 몰입되고 함몰된 나머지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무더기의 행동, 그리고 진무 뿌리기, 뭐 요런 부분이 아니고 왜 그랬냐입니다. 그쵸, 왜 그랬냐. 작가가 왜 그렇게 썼느냐, 앞으로 남겨둔 후반부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자, 지금부터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작품은 누누이 말했지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몰입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뒤에를 숨긴 작품이에요. 일부러 욕을 먹도록 일종의 유도를 한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 뒤에 거대한 서사가 가려져 있는데 그걸 가려놨다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서경 선생과 진설란 시대의 얘기가 파트 1에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트 2 나올 걸 무조건.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알아야 이게 풀리거든요. 서경 선생님부터 얘기가 나와야 풀리는 이게 이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은 무조건 딱 숙제하고 가야 된다. 지금 제 얘기 듣고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반응이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서경 선생과 설란시대, 그러니까 이 전대죠. 어떻게 보면 전전대일 수도 있고 그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파트 2에서는 그 시대 때의 얘기가 풀려가면서 대체 그 시대 때의 일이 왜 지금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풀어나가는 게 중점적인 스토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시대, 즉 200년 전에 진설랑과 서경 선생이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고, 그리고 그때의 그 비밀은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채 감춰져 왔어요. 분명히 풀리지 않은 뭔가가 있고, 그 비밀은 지금 시대의 장욱, 낙수, 진부연까지 관련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선택이 됐겠죠. 당연히 쓰는 작가, 찍는 감독 입장에서 그래야 재미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주요 인물일 테니까요. 자,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장욱이 서경 선생의 환생이고 낙수와 진부연 중 하나 혹은 둘 다 진설란의 환생일 수도 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상하면 상당히 쇼킹한 일이죠. 그죠? 예상이 가능한데 쇼킹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이게 맞는 거죠. 이어졌다는 거. 그렇죠. 쭉 200년부터. 그죠? 그리고 낙수의 경우에 전생에 서경 선생이 제대로 마무리 못한 최종 빌런의 환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 비극적 사랑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겠죠. 만약에 낙수가 최종 빌런이라면 장욱이랑 현생에서의 사랑이 비극적 사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만 먹힌다면 엄청난 덕후몰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무면은 좀 뻔해서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진무가 진짜 빌런이면은 약간 너무 밋밋하죠, 여러분. 이 얘기가. 진무는 어디까지나 중간 보스의 역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리얼로 진무가 최종 빌런이 되면은 이거는 좀 얘기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좀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밋밋하죠. 그냥 아예 반전도 없고 그냥 빌런이 끝까지 최종 빌런이야? 이런 느낌. 그러면은 상당히 좀 실망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분명히 여왕도 꼬투각시야. 내가 볼 때 분명히 뒤에 한 명 더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뭔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이 진부연이래. 그쵸. 낙수나 진부연이 이 진설란의 타락한 버전으로서 최후의 빌런일 수 있다. 요런 역할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하나의 설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 이 작가가 파트 1에서 낙수의 첫 등장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그림자 살수로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는 퇴장도 마찬가지죠. 파트 1의 낙수의 첫 등장, 그림자 살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리고 낙수의 퇴장, 파트 1에서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림자 살수 낙수. 저는 이게 의도된 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등장과 퇴장을 시켰다. 왜냐? 이런 이미지를 박아놔야 그게 나중에 떡밥이 돼서 그래서 낙수가 최종 빌런이어서 이렇게 떡밥을 던져놨던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이렇게 등장과 퇴장을 시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낙수가 최종 빌런일 수도 있는 그런 떡밥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생에 진설란이 타락해서 최종 빌런이 되었다면, 아까 얼버무리면서 흥설설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죠. 진설란이 타락해서 최종 빌런이 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경 선생이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죽여야만 했고 역사에는 다르게 기록을 남긴 거라면, 어쩌면 파트 2는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몰랐던 진실의 내막을 열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상대로 그 거대한 운명의 줄기가 지금 세대까지 이어져 있다면 파트 2는 미치도록 슬프면서 동시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까지 해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진짜 다모나 미사처럼 페인 양성 드라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만 되면은 초대박 드라마 나올 것 같아. 이렇게만 되면 초대박 드라마가 나온다. 이런 떡밥대로만 가면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 왜냐면은 반전이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거든. 쫄깃함이 없는데 이런 반전이 있는 드라마면은 굉장히 쫄깃쫄깃하거든,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줘야 너네 그 떡밥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될 거 아니야. 이해시켜줘야지, 독자 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예상이니까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온다면 재밌지 않을까, 파트 2가.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였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시즌 1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리얼로. 그러니까 떡밥들만 배치해놓고 과거에 서경 선생이 이랬느니, 또 심서 얘기하면서 그게 사실은 연서였느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진설란이 어땠느니, 진시 가문이 어땠느니, 이런 것들이 말로만 나오고 역사서에 기록된 거를 누군가가 전해준 그런 간접적인 요소로서만 툭툭 등장을 시켰지, 그 시대에 뭔가를 제대로 비춰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 자체가 일부러 작가가 좀 숨긴 티가 많이 난다. 이걸 이제 파트 2에서 팍 터트리면은 대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서에,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서경 선생과 진설란의 진실이 분명히 있을 그게 거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것부터가 이미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초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춰진 진실, 거기에 연관된 게 분명히 이 장욱과 이 진부연과 낙수, 요 관계에 영향이 있을 거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직계로 뭔가 내려왔을 거야. 환생이 됐든 아니면은 뭔가 뜻을 이어받는 존재를 선택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서경 선생 쪽이랑 연관이 안 돼 있으면 말이 안 돼요. 그치.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다. 2부에 만약에 이게 안 나오고 무난히 끝났다? 그러면은 저는 이건 진짜 실망을 많이 해서 1점을 줄 수도 있어요. 이 드라마에. 작가님 진짜로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발 잘해주세요. 뭐 저희 생각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는 있어야지. 있어야, 1부를 그렇죠. 이렇게 밋밋하게 끝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2부 딱 볼 때 미쳤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와,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돼. 이제 1도 이제 그러면 이제 재평가 받는 거죠. 그쵸. 원도 이제 재평가가 되겠죠. 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은 20부작짜리 프롤로그다. 이거의 진짜는 2부고 2부를 보는 순간 1부도 이제 새롭게 다가오겠죠. 그 그쵸. 떡밥들이 다 이제 밝혀지면서 원래 뒤를 알고 보면은 앞에 재미없었던 내용들도 다 새롭게 밝혀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진짜 재밌거든요. 다시 봐도. 그런 게 보통이기 때문에 재평가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풀기로 하고요. 오늘도 제가 또 준비해온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저 외에도 이 파트 2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신 리뷰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파고 또 파고 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개까지 예상한 리뷰어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작가님의 의도가 무언지 파악한 리뷰어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풀었지만 다른 리뷰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보는데 공감되는 것도 있고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요래서 한 4분 정도 선정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리뷰어는 요런 말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파트 1에서 제일 궁금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어. 이게 나와 그 드라마에서 딱 보면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가 나오거든. 이분도 그걸 예상을 지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진부연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낙수가 폭주하는데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아니 근데 이거는 이 유튜브 까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절대 이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는 자신을 찌른 낙수를 원망하진 않을 거다. 분명 낙수를 조종한 자가 있을 거라는 걸 눈치를 챘다. 그 사람이 진무라는 걸 알고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을 거다. 낙수가 누명 쓴 걸 벽거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세 번째는 경천대고에 몸을 던진 무더기를 누가 구해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 이렇게 첫 번째는 진우경과 진초연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 뻔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 진짜 좀 쉽긴 한데 리뷰가 너무 뻔하다?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열의 명에 들어간 혈충이 아직 해결 안 됐다. 이런 혈충 문제도 좀 다루고 있고. 근데 본인의 예상을 좀 근거를 통해서 내가 글을 쓴다 라는 느낌으로 마치 팬픽 같이 그렇게 해서 갖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파트 2를 내가 그냥 대놓고 대필한 거의 그런 느낌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이런 류의 예상을 하신 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요런 거는 진짜 누구나 드는 의문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을 많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 정소민 배우는 진짜 이제 안 나오는 건가? 고윤정 배우만 나오는 건가? 그리고 이 리뷰어분은 다른 거보다도 좀 겉에 그러니까 환혼의 비하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고윤정 배우로 진짜로 바뀌나 약간 기자 입장에서 그렇게 좀 가져오셨더라고요. 우리 리뷰어 그러니까 스토리적인 면보다는 배우가 누구고 뭐 감독 비하인드는 뭐가 있고 캐스팅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셔가지고 특이해서 좀 갖고 왔는데 진짜 이렇게 바뀌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배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유는 뭐냐?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 이유는 요거 하나인 것 같다. 무더기는 죽고 낙수가 환원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무더기의 죽으면 진부는 누가 해?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아쉽더라고. 너무 1차원적인 예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낙수가 자기 몸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환원되는 거네? 그렇구나.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도 할 법한 예상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이라서 좀 그렇다. 네. 그쵸. 너무 그냥 일직선으로 1 더하기 1은 2라서 2야. 약간 이런 느낌의 예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현정이 나왔으니까 무더기가 자기 몸을 찾는 거네. 그렇구나. 무더기가 자기 몸을 찾았으니까 고현정이 나왔다. 이게 무슨 예상입니까? 약간 아쉽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낙수는 이미 진무가 화장을 시켰다. 근데 낙수의 시신이 화장되지 않고 왕궁 어딘가에 보관 중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그래도 했어요. 낙수의 시신은 화장되지 않았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간 거죠. 왕궁 어딘가에 진무가 보관 중일 수 있다. 이런 예상은 한번 이렇게 해보신 것 같고 이분은 이 독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꿰뚫었어요. 파트 2 안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30부작 중에 20회가 끝난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30부작으로 찍어놨는데 그냥 20부작으로 끝낸 것 같아요. 뭔가 편성 문제가 있는지 일부러 가린 건지 아무튼 뭐 그냥 30부작짜리 드라마인 것 같아요. 볼 때는. 그리고 이분이 그나마 제일 통찰력이 있으시더라고. 풀어야 할 것도 많다. 네? 앞에 시간을 너무 잡아먹고 있어서 이게 제가 한 말이랑 똑같잖아요. 20부작짜리 프롤로그다. 그래서 설마 했다. 그리고 파트 2 예고를 보니까 나도 실망을 했지만 파트 2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파고들었어요. 낙수를 건져 올린 자들. 이 선생이 준비해놓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선생이 낙수와 칼을 뽑았을 때 장욱이 그걸 막아서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죠. 낙수가 폭주를 하면은 네가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둘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거 전진각에서 칼을
거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분은. 그때 낙수가 얼음돌 안에서 칼을 겨눴다가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칼을 거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선생이 했던 말은 장욱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욱이 목숨을 잃을 거 그것까지 내다봤던 거라면 장욱이 그냥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죠. 이 낙수의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거죠. 그런 것까지 내다봤던 거라면 그러면 낙수의 행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보신 거예요. 지금 낙수가 경천대왕으로 향할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2명의 여자들은 이 선생이 안배해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봤네요. 이분은 제일 그럴듯한 예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저도 약간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그런 신박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다양한 좀 해석과 예상들이 많이 리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한 리뷰를 그래도 한 10개 가까이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딱히 저런 식으로 파고들어서 리뷰를 한 분이 많이 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심층 리뷰가 사실 재밌는 거잖아요. 그죠? 예상도 해보고. 그래서 조금 리뷰어들을 보면서 좀 아쉬우면서도 한편은 이러면 오늘 내 얘기가 좀 먹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좋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한 번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폭주한 무더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제가 칭찬했던 리뷰어 있잖아요. 웃소문 네. 비슷한 느낌의 리뷰를 했어 이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부연이 왜 거들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점을 찝으셨어. 진부연은 왜 거들지 않았는가? 낙수가 폭주할 때. 딱 나오잖아요. 그동안 힘을 가두려면 낙수의 폭주를 막은 부연이가 정작 낙수가 마음대로 폭주할 때는 왜 힘을 가두리 하지 않았는가?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 애초에 부연이가 낙수의 혼을 받아준 이유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파고든 거죠.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거를 예상까지 가서 본인이 스스로한테 해답을 내리는 단계까지는 못 가셨지만 어쨌든 중요 포인트를 잡고 질문을 던질 줄 안다.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네. 그런 차원에서 이분도 드라마를 좀 그래도 분석할 줄 알고 볼 줄 아는구나, 핵심을 짚을 줄 아는구나 싶어서 이 리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핵심이거든요. 진부연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수 있음에도 안 도와줬다. 이게 핵심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잡고 찾아냈다는 거. 그치. 여기서 큰 점수를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스쳐가면서 봐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냥 죽였구나 이런 식으로 가기. 그러니까 뭔가 이 머릿속으로는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능력은 또 다른 거거든. 뭔가 부연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잡히지는 않는데 진부연이 걸리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부연이 정확하게 왜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그동안에 했던 거와 패턴이 왜 다른가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건져 올렸다는 거, 질문화 시켜서. 그거를 높은 점수를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능력이죠. 그쵸.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질문과 더불어서 환원 2에 대한 예상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환원 시즌 2에서는 조충이 환원인 폭주 사건에 대한 오명을 벗고 그에 딸 낙수 역시 이 4명과 장욱, 서울의 도움으로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예상이 가능한 가능하죠. 그런 범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음돌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장욱의 분위기가 이거 저희 아까 네. 예고편 이거 보면서도 네. 얘기 나눴었잖아요. 사뭇 달라졌다. 이제 확실히 파트 1에서의 그런 장욱은 2에서는 보기가 힘들 것도 같아요. 장나기가 없어졌죠.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극 전체가 진중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흥미로웠는데 해석이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듯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긴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이 부분은 이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성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 즉 내가 전생 서경 선생일 때부터 이어져 온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 못한 뭔가가 남아있다면 죽음으로써 클리셰가 발동이 됐고 트리거가 발동이 됐고 각성이 맞췄어. 이제 전생 서경 선생일 때의 기억이 다 돌아왔어. 그러면은 거침없이 플레이를 이어가는 장욱의 모든 행동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왜 환생을 했고 이 시대에서 뭘 마무리 지어야 될지를 알고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었어도 이 지점을 그래도 잘 짚어주셨죠. 파악해냈다는 거.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듯이 거침없이 걸음을 옮긴다. 뭔가 비밀이 있다. 여기까지만 접근하신 것만 해도 상당히 훌륭한 약간 통찰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상상력으로 이 뒷부분을 채운 거니까. 그죠. 맞아. 낙수에 칼을 들고 환원들을 이렇게 베기 시작한다. 더해서 장욱의 실력 또한 얼음돌을 몸에 품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환수의 경지에 올라서게 된 거다. 요것도 상당히 좀 통찰력 있게 짚어주신 것 같아. 얼음돌의 힘으로 부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환수의 경지에 올랐겠죠. 그리고 이 부분 3번째 환수의 탄생. 그지. 서경 선생, 그리고 이선생, 그리고 장욱. 그렇죠. 드디어 3번째 환수의 탄생이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진짜 잠깐 나왔는데 진무가 관장이 될 수가 있다. 맞아. 이 부분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 천무관 관주. 그렇죠. 이 복장을 딱 봤을 때. 그리고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주한 무더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세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낙수의 본체의 등장까지 딱 그쵸. 마지막에 딱 나오죠. 짚어줬어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예뻐서 비주얼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네. 진짜 선녀 그 자체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약간 머릿결도 막 유럽으로 치면 천하제임이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머릿결도 막 흩날리고 꽃잎도 떨어지고 안개도 싹 껴가지고 약간 도화경 거기에 있는 선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 낙수의 본체의 등장까지 짚어주시면서 좀 나름대로 약간 총철살인적인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준 리뷰어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해보네요. 이 선생과 진씨감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끌어올린 그쵸, 사람들이, 맞아. 낙수를 끌어올린 사람들이. 왜냐면 진용이 또 초연한테 말을 했어. 걔한테 구해내라고 무조건. 응. 어. 그러니까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 근데 그대로 가면은 너무 1차원적이야. 맞아. 그치, 재미가 없지. 응. 걔는 못 구하고 다른 그치, 세력이 나는 구해야 좀 더 재미가 그쵸. 있겠죠. 이 진씨감은 사람들이 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런 예상은 이 선생이 구한 거다라고 이분도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선생은 선란을 지키지 못한 서경 선생의 슬픔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둘과 비슷한 이 둘의 스토리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이 도와줄 수 있겠다. 이 둘을 다시 잘 엮기에.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예상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럼 그런 힘은 어디서 발현이 되는데? 라고 질문에다가 환수잖아요. 그죠, 한수죠. 즉 얼음돌하고 힘이 동급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이 선생이 이번에 장욱의 시체를 태울 때처럼 과거 낙수의 시체를 태울 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면 낙수의 시체를 보존하고 이 낙수의 몸에 다시 그거를 보존해둔 몸을 활용해서 부활을 시켜주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예상을 해본다는 거죠. 충분히 한수의 능력이라면은 얼음돌이랑 응. 동급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죠.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죠. 이렇게 낙수의 몸에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진씨 가문의 신녀들, 무더기를 끌어올리는 존재는 아까 지금 말한 것 같이 진씨 가문 사람들. 사실 이게 가장 확률이 높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어요. 무더기를 살려서 데려와. 이 말이 아까 말. 이거를 내뱉은 사람은 진호경밖에 없다. 그래서 진호경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 감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이 선생이 뒤에서 뭔가를 다 조종하고 있지 않을까. 뭔가 안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 선생이 비난일 수 있어. 아, 그치. 이 선생이 빌런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이. 그쵸. 상상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 마지막으로 낙수의 본체가 이 숨이 멎을 듯한 비주얼로 등장을 했다. 애초에 시즌2를 생각하고 만들었고, 주인공의 교체 역시 기존 시나리오에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전개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상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현실 세계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니까 근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안개가 이렇게 막 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근거로 이렇게 뒷배경이 뿌옇고 안개가 껴있다. 이런 연출법은 무의식을 그릴 때 많이 쓰는 연출법인데 이런 걸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이나 꿈속이 아닐까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렇게 무더기의 무의식 안에서 펼쳐지는 장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 안에서 낙수가 진부연의 이제 본체를 만난다거나, 혹은 일전에 갇혔던 얼음돌의 결계 안과 같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얼음돌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지금 얼음돌이라고 하면은 장욱이잖아요. 그죠. 장욱이 얼음돌의 능력을 펼쳐서
그 안에서 진부연이 부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진부연도 있고 그러니까 낙수가 부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근거로는 그 안에서 꽃들이 흐드러지게 폈었는데 낙수의 등장 장면에도 이제 꽃이 흐드러지게 이렇게 피어 있었다. 그걸 근거로 내세우더라고. 어쩌면 낙수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얼음돌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장욱은 낙수의 본체 얼굴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추억들을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둘이 지금 나눠 가진 음양옥이 있잖아요. 이게 추후에 서로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시즌1이 코믹하고 로맨스적인 요소가 강했다면 아무래도 시즌2는 좀 더 어둡고 슬프며 화려한 액션들로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사족을 딱 붙이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김도주가 환하게 웃는 장면이 나왔다. 이거 아까 말씀하셨죠, 산이님도.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긴 생머리다. 낙수죠. 이거를 포착을 딱 하셨어. 여기서 나온 낙수도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김도주 알아본 거죠? 무덕이라는 걸 딱 보고서 무덕임을 알아본 김도주가 웃어준 건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본다 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예상을 해서 놀랐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이분 리뷰어가 했던 생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어. 그래서 이 뒤에 두 분, 이 추정 60분 요 분이랑 입소문 TV 요 분들의 분석은 그래도 상당히 조금 퀄리티가 있어가지고 신박했죠. 신박한 분 많았고 퀄리티가 있어서 좀 재미있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거는 전체적으로 뭔가 이 전생에 대한 부분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예상한 분들이 많이 없었다. 맞아요. 전생을 누구 단 한 명도 서경 선생, 진설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씨 가문의 초대 가주 그 얼음돌을 처음으로 썼던 요 세 인물에 대해서 집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맞아요. 이 인물의 이야기가 핵심 같은데 말이지. 이거 알아야 뒤에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는 200년 전의 얘기가 안 끝난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거 1편이 나오지도 않았어. 그냥 서경 선생님 같이 있었다 이거만 나온 거지 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프롤로그예요. 이제 앞으로 봐야 알겠지만 저는 파트 2의 시작이 200년 전에 서경 선생 때의 얘기로 시작하지 않을까. 1화에서.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200년 전 이러면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때의 얘기가. 이제 서경 선생과 진설란과 이제 초대 가주의 이야기가 좀 나오겠죠. 그때 풀지 못한 대형 떡밥이 딱 등장을 하고 동시에 21부가 딱 시작이 되면 장욱의 그 부활 딱 하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겠어요. 그래서 저는 2부의 시작, 파트 2의 시작은 반드시 200년 그때의 이야기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름 돋을 것 같아. 싹 하면서. 우리가 봤던 1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치. 이렇게 되면서 얼마나 소름 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자료는 파트 2 특집인 만큼 다양한 리뷰어들이 이 파트 2에 대해서 그리고 이 파트 1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요 점을 중점적으로 좀 다뤄봤고요.